자, 일단 구글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제 GitHub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외를 시킬게요. 나중에 아마 학원에서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미리 가입을 해두신 분들은.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하나하나 다 눌러만 놓고, 지금 보면은 GitHub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냥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org부터 보면은 로그인 하실 때 오른쪽에 뭐 영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한글로 나오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로그인 누르면은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구글 계정으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들 계정으로 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클릭을 해주면은 아마 로그인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아마 들어오시면은 저랑 살짝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스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GitHub 구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아니고요. 요거 구글 또는 GitHub로, 저는 이제 GitHub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GitHub로 로그인을 하면은 알아서 로그인이 될 겁니다. GitHub 또는 구글 계정.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걸로 이제 바로 로그인을 하려면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로그인할 때 따로 연동되는 게 없어서 여기 가입하기 있죠? 여기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입력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벨로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측 상단에 대부분 우측 상단이에요. 자, 로그인 누르면은, 자, 똑같죠? 요거 GitHub고 요거는 구글입니다. 페이스북 아니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분들은 요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저는 요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Hub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 로그인 되면 오른쪽에 이 부분이 로그인 부분이 아니고 새글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본인 프로필의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가입을 처음에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사인업 먼저 한번 해주실 때, 요 사인업 누를 때 요거 요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면은 여러분들 계정 있죠? 요거 아마 뭐라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할 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 거다라는 버튼만 하나 눌러주면은 알아서 로그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가 만약에 나 여기 나와 있는 말 뭔지 모르겠어 하시면 여기서 한국어로 변경을 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회원가입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변경은 상관없으니까 한국어로 변경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개 정도를 다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코드.org부터 이거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코스 3가 있고 코스 2가 있고 코스 4가 있어요. 2, 3,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링크는 여기 참고자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3단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레슨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언플러그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작을 이걸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언플러그드로. 이거는 안 해도 돼요. 통으로. 여기도 통으로 마찬가지로 안 해도 된다. 여기도 안 해도 된다. 여기도 안 해도 된다. 즉 앞쪽이 1로 시작하는 부분만 하시면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과정 3는 과정 2를 완료한 학생들을 위해 설계가 됐다. 이전 단계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기초의 개념들보다 복잡한 문제들로 다양한 방법들로 사용하게 된다. 요게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권장되는 과정인데, 이게 보시다 보면은 되게 쉬울 수가 있어. 지금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와요?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원래 다 영어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한글로 바뀌었네요. 번역이 됐네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문제예요. 항상 요 상단에 있는 게. 나는 좀비인데 이 해바라기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작업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실행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블럭. 요 블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다가 블럭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일단 다 원래 장소로 돌려놓으면은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캐릭터가 여기에 있죠. 지금 그리고 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 얘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돼요. 근데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아래에 있는 블럭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블럭들이 실행이 돼요. 하나하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결과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여기 작업 공간 보시면 지금 블럭은 총 4개를 쓸 수 있는데 현재 1개를 사용했어요. 1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3개의 블럭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은 여기 왼쪽에 주어진 얘네들 있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는 풀렸죠. 이거를 하나, 둘, 3개 넣으면 끝이에요. 실행을 누르면 얘가 1칸, 2칸, 3칸 하면서 해바라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퍼즐이 완성이 됐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퍼즐을 얘가 이렇게 실행을 하고 4개를 실행을 해도 풀려요. 문제는 결국에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사용을 몇 개나 해야 되는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최대한 풀어보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반복문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조건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하다가 틀렸어. 그럼 요 실행 부분이 아까 보시면 처음으로 돌아가기라고 나와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기 눌러놓고 이제 내가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외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 공간 블록에다가 블록을 쌓아 나갔어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면은 이 문제가 원하는 그 곳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캐릭터들이 이제 움직이게끔 그쪽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여기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근데 내 생각대로 얘가 움직여주질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단계라고 되어 있죠? 이 단계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은 이 코드 블럭 있죠? 하나를 실행해요. 하나씩 실행합니다. 한 번 누르면은 요거 딱 하나만 실행해요. 그럼 이거 딱 하나에 대한 실행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걸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요걸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요 단계를 눌러서 하나하나 내가 넣었던 이 코드 블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찾아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요거 4개까지 써서 풀 수 있지만 5개든 6개는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주어져 있는 블럭의 개수에 맞춰서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정 하다 안 되면은 그냥 뭐 그거 개수보다 한두 개 더 써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이거를 하나만 아니 뭐 5개로 완성을 못 시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 푸세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좀 4개를 사용해서 푸는 것보다 풀어야 되는 5개를 썼다라고 하면은 요 지금 색깔이 좀 연해질 거예요. 이런 색깔이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잘 풀어낸 색깔이고요. 그 외의 색깔은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개수를 좀 오버했거나 풀긴 풀었지만. 그래서 쭉쭉쭉쭉 푸시면서 여기까지 풀었을 때 만약에 중간에 뭐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은 좀 아예 문제가 달라요 이제. 그렇죠?
문제가 좀 다르죠, 아예. 왼쪽 방향키가 눌렸을 때 이제 다른 블록 물질 실행하기를 눌러보세요. 이런 것들을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다시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서 제가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가 이거 3, 4단계까지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중간에 수업 하면서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결했다 라고 하면 그때 뭐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 5분, 7분 하시고 또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5분, 10분, 5분 정도 또 한번 해보고 충분히 그 시간만 내가 놀지 않고 잘 활용하면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학원에 나와서 조금 일찍 나왔다라고 하면은 복습도 할 겸 이것도 할 겸.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요거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 하고 계시면 돼요. 아무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단 얘를 3, 4단계를 다 풀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튼 코드점화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어떤 개념들에 있어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냥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블럭 코딩입니다. 자, 아무튼 코드점 말드는 그런 거고 아마 저랑 화면이 다르실 텐데 왜 나는 없는데 하시면 여기 2단계부터 코스 4단계까지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풀어보시고 가이드는 마찬가지로 구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래머스는 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뭐 요거는 굳이 안 봐도 되고 코딩 테스트, 인증 시험 한 번씩 그냥 눌러보면은 여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눌러보면은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돈 주고 듣는 거를 추천하지 않고 일단 무료로 체크를 하시고 내가 배울 거, 뭐 나는 지금 뭐 시연하고 있는 거다 자바 한번 공부해볼까? 나가면 자바, 나 파이썬 해볼까? 파이썬 체크해서 요 안에 있는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돈 주고 듣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교육이라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자, 코딩 테스트는 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회사가 코딩 테스트를 본다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어요. 0부터 5레벨까지. 기출문제 모음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곳이고, 이런 코딩 테스트를 내가 문제 풀고 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인증시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이제 자 PCCP라고 하는 게 있고요. PC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SQL인데 이거는 뭐 DB 쪽이랄까. 자 PCCE랑 PCCP를 보면은 여기 아마 PCCE가 난이도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나는 PCCE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PCCE 시험을 먼저 보고 코딩 테스트의 인증 시험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좀 나는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요거 푸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인증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회사들이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좋은 거는 이제 합격 불합격은 없다. 합격 불합격이 없고요. 그냥 뭐 총점 몇 점에 만점 몇 점에 내가 몇 점이 나오면은 내 등급이 나와요. 몇 등급인지. 그래서 탈락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게 아마 근데 시험이 주기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내가 공부하는 시간과 좀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나중에 공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접수 성적 확인 시험 소개 가이드 활용 현황 교육 정보라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 어디냐. PCC2 기출문제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쭉. 자, 그래서 요거 프로그래머스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코드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집인데요. 이거를 푸시는 분들이 있고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백준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미리 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요거는 가입하기 누르시고 로그인 하면은 여기 문제 있죠? 문제집 누르면은 왼쪽에 시언어 기초 백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나중에 푸시면 돼요.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어느 시점에 이제 이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때 푸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그냥 문제집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집 사이트. 문제만 풀 수 있는 곳. 할 때쯤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입은 뭐 별다른 거 없이 인증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가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벨로그. 벨로그 말고도 이제 기존에 노션이라는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노션도 좋고, 벨로그도 좋고, 둘 다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를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주말에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일에 이제 어떤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는 학교 일정이 되게 바빠서 학원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뭐 직장에 다니셔가지고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수업을 보통 이제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데, 주말 수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하루만 나오면 된다. 단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공백이 너무 많다. 오늘 하루 들으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그 6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나 오늘 이해됐으니까 다음 거 이제 뭐 복습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예습은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복습은 근데 필수 사항이에요. 예습은 선택이고 복습은 필수라는 거예요.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기 이런 체그엘 작성이라고 눌렀을 때 이 안쪽에다가 좀 이따 한 번 더 적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기록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배웠어. 그러면은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수업이 끝나고 2달 뒤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수업 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신 곳 여기는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는. 근데 이 페이지에 매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이 페이지에는 이제 수업에서 했던 어떤 제가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1부터 100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은 제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올라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는 다 올라갈 건데 영상의 길이가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잘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날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상세하게. 그리고 남들이 알아보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일단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올렸을 때, 뭐, 난 다른 사람들이 내 글 안 봤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끔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이런 제목 같은 경우나 이런 안에 내용 같은 거 잘 분류해놔야겠죠, 그죠? 이날에 뭐 했는지, 그냥 대충 1일차라고 적어놓으면은, 1일차에 뭐 했지? 수업 페이지 와야 돼. 1일차에 뭐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1일차라는 내용보다는 1일차 상관없겠다. 수업 페이지 보면 살짝 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적는 것보다 뭐 C언어의 어떤 개념이라던가 뭐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냥 벨로그 같은 경우에 가장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뒤에 일기장을 봤을 때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뭐 했는지 적어놓게 되면은 내년에 오늘, 그러니까 내년에 오늘 있었던 어떤 일을 봤을 때, 아, 나 이때 수업 시작했고, 이때 이렇게 배웠구나라는 거를 그 일기장의 내용에 잘 써주기만 하면은,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기억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날에 뭐 했는지를. 기억도 나는. 왜? 내가 적었으니까. 남들이 적은 거 봤으면은, 아, 이때 이 사람도, 아, 이 사람 시작한 날 나도 같이 했구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내가 적은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잘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는 거예요. 적는 건 좀 이따 예시는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벨로그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타 연습장.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찾아냈으면 다른 거 써도 되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기본적으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이거 뭐 영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풀어도 되고 여기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만 푸시면 되는데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서 누르라는 것만 누르시면 돼요. 누르라는 것만 누르면 알아서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타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메모장 있죠. 여기 메모장에 A부터 Z까지 안 보고 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A, B, C, D, E를 치는데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도 보면서 동시에 모니터도 보는 분들.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내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까지 치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있어야 돼. 모니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푼다던거나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됐을 때 계속 이런 식이다 보면은 속도가 뭐 5분 정도 걸릴 거 뭐 20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타 연습은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영타 연습은 집에서 뭐 막 한두 시간 잡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뭔가 영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 그냥 한 집에서 10분? 5분, 10분 정도 연습 조금씩만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한글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다 영어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로 입력하는 거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해야 될 사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쭉 여기 참고 자료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위에 올라오면은, 자, 앞으로 이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수업 페이지에 우리 수업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 안쪽에 1일차 안쪽에 올라가 있고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요 1일차 그리고 오늘 20일이고 다음 수업이 27일이네요. 오늘이 9월 20일이고 9월 27일 그죠? 그 다음 수업은 뭐 그 다음 일주일이 10월달이겠죠? 자, 오늘 나왔어 내가. 오늘 나왔고 이제 텀이 길죠? 일주일 뒤에 다음 주 토요일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음 주 토요일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어. 근데 그럼 2일차 했던 영상을 내가 봐야지만 요 10월 달에 시작하는 그 날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텀이 어때요? 2주를 기다려야 돼. 일주일을 못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때 못 나오면은 3일차에 나오는 날까지 2주 동안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나간 상태야.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공백 있어. 복습 하나도 안 했어. 이때 와. 그럼 모른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돼요. 제가 영상을 어떻게 남겨드릴 거냐면은 뭐 우리 수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이거 같이 볼까요? 보면서. 자, 10시부터 10시 50분이고요. 그쵸? 11시부터 11시 50분이고요. 12시부터 12시 50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시 50분부터 뭐 2시까지 밥 먹고 오는 시간이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다? 또 시작하는 시간 4교시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또 5교시고 이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총 3시간, 3시간에 중간에 1시간 빼고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제가 올리거나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통으로 묶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른데, 영상이 이렇게 하나가 링크가 올라가면 요 아래쪽에다가 제가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나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영상만 딱 보면서 보고 오시면 되겠죠. 못 나오는 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훨씬 더 이전에 아마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말고도 최근에 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간, 이 날짜만큼은 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고 온 만큼 내가 되게 급한 일이거나 뭐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은 좀 학원에 나와서 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집에서 듣게 되면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딴짓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원에 나와서 듣는 거. 아무튼 그래서 영상은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각 영상별로 그냥 짧게 어떤 이 영상 안에는 어떤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업에 못 나왔을 때 듣고 오시면 돼요. 대부분은 나와야겠지만 진짜 부득이한 사정 빼고 웬만하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지각할 것 같아. 또는 이제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나는 한 요때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시간 이후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간 시간만큼만에 뭐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수업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영상으로 복습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항상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학원에 나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질문사항이라고 있어요. 질문사항. 질문사항이라고 있는데, 질문을 하실 때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1대1 형식의 카카오 오픈 채팅이 열리는데, 시간은 뭐 그냥 24시간 아무 때나 메시지는 보내셔도 돼요.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답변을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건데, 이제 뭐 당연히 학원에서 질문하시면은 앉아 있을 때 질문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 카톡을 하나 오픈을 해둔 거고요.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듣고 있는 수업 몇 시에 듣고 몇 시에는 누구다 라고, 질문하기 전에 지금 검색은 필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설명을 하는
것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10분 쉬었다 와서 진행할게요. 자, 56분에 시작할게요. 이제 좀 전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 페이지 가입해야 될 사이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시면은 여기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마다 공부하는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뭐 저녁에 공부하는 게 잘 된다, 또는 뭐 하시는 일이 평일에 아직 없으면은 이제 뭐 새벽에 공부를 하시는 게 잘 된다, 낮에 하는 게 잘 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되고요. 확인은 제가 이제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답변을 이제 딱 하나만 단답으로 딱 드릴 수 있는 답변이면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좀 이제 질문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시간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질문하기 전에 검색은 필수다라고 나와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검색 엔진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리에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어떤 요리에 대해서 쭉 보고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검색해야 되는 모든 것들 있죠? 자, 참고로 얘기하면은 우리 우리 수업이 끝나는 날까지는 앞으로 검색 엔진, 그 웹브라우저는 요 크롬을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앞에 스크린에서는 좌측 상단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쳐놨어요. 요 크롬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집에 가서 크롬이 없으면 그냥 뭐 네이버나 이런 데가 크롬 다운로드라고 하면은 크롬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면은 여러분들 집 바탕 화면에도 요 크롬이 생성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크롬으로 검색하실 때는 그냥 여기 크롬을 열면은 요 창이 아닌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뜰 수가 있고요. 뭐 로그인 안 돼 있으면 뭐 로그인을 해라, 뭐 아무튼 그런 게 뜰 건데, 지금 보시면 크롬에다가 여기 검색,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검색 엔진의 구글로 한정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 같은 거를,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리가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요리를 먹어봤거나 혹은 내가 그 재료에 대해서 아는데 얼마만큼 넣어야지만 그런 맛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데 이런 글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예 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이 언어 공부를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혹은 그냥 아예 난 모든 게 처음이다, 혹은 공부를 해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거를 여기다가 검색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연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검색을 하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앞에서 1교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서 이 앞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자,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해도 6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만 봐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나와서 듣는 그 수업 시간이랑 똑같죠? 근데 1시간 반을 공부한대, 2시간을 한대 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학원 수업에 나와서 듣는 시간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건 혼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은 거고요. 공부를 혼자서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은 검색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검색은 다 요 안쪽에서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AI라고 하는 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뭐 챗GPT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뭐 제미니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써도 상관이 없다. 왜? 그런 애들이 결국엔 뭐다? 내 옆에 붙어 있는 24시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24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데 그 전화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에 보통 이제 9시부터 한 5시, 6시까지가 마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담하는 그 카톡 같은 상담 페이지 같은 데 보면 요런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요거 클릭하면은 24시간 동안 열려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그 물어보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해도 좋다. 단 지금은 그거를 활용을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야 돼.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통으로 검색하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그 문제집에 1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생겼다고 하면은 1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몰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스킬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넣어버리면은 나 이 문제 모르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그래서 페이지 이 책의 맨 뒤에는 그 정답지 해설지 같은 게 보통 있죠? 그거 그냥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통으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풀어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냥 통으로 넣어버린다는 건 나 모르니까 정답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 풀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안 푼 것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 구글링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구글링이라고 하면은 나와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색 엔진인 구글을 사용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구글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안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넣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C 언어를 사용을 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C 언어에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배워왔어. 그래서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 근데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런 거 공부해봤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들어간 건데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보통 회사에 이렇게 팀장이 하나 있고요. 배치가 보통 이렇게 팀원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팀원들은 나보다 연차가 오래됐을 당연히 다 오래됐겠죠, 그죠? 그래서 내 옆에서 일하는 팀원한테 내가 어떤 걸 질문을 해. 혹은 팀장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은 보통은 처음 들어가면은 어려운 일을 안 시킵니다. 제일 쉬운 거, 제일 기초가 되는 거 먼저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봐도 못할 것 같은 것들은 안 시킵니다. 아예. 이런 것들을 시켜보면서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업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신입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 배워서 갔는데 야, 얘 이만큼 배웠으면 요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던져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일을 받았는데 배분을 받았는데 이거는 요 안쪽에 있는 어떤 개념들만 사용을 해서 풀 수 있는 어떤 해결이야.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배워왔다고 해서 나는 했는데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머리가 깜깜해요. 똑같아요. 다 사람 똑같습니다. 적응하는 게 필요한 거고 다 모를 수가 있는 것도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모를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딱 봐도 내가 모르겠다. 근데 이걸 보고도 아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푸는 거구나 라는 게 떠올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 그걸 활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봐야 돼. 근데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아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내 능력은 딱 여기까지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검색이라는 거를 필수로 해야 돼요. 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런 IT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겠죠. 그죠, 요새는? 옛날에는 되게 적었지만 요새는 많이 이제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구글링을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AI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돼서 뭐 챗GPT를 쓰든 또는 뭐 제미니를 쓰든 여러 가지를 써요. 단 이제 그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 코드는 그 챗GPT나 이런 데다가 옮겨서 쓰지 말라고 해요. 왜? 회사 내부 코드니까 보안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코드는 넣지 말라고 합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구글링도 하셔야 되고요. 챗GPT나 이런 AI에도 같이 반씩 가져가는 게 좋아요. 단 정답을 이제 모르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통으로 붙여놓는 행위는 좋지 않은 행위다. 결국에 언젠가는 막히게 돼 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검색을 한다라는 거가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모를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배운 지 우리 지금 이제 배운 지 1시간 되고요. 2시간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랑 저랑 있는 시간보다 혼자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수업이면은 그날 복습 한 것만 딱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겠지만은 이렇게 텀이 일주일씩 차이 나는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복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자, 아는 내용은 더 정리를 잘 해줘야 되고 모르는 내용은 더 열심히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 정리에 정해진 건 없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는 분들마다 다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뭔가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단 이런 건 돼요. 여러분들 정리해놨어. 오늘 배우고. 그럼 다음날에 제가 어제 배운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페이지는 이렇게 URL을 저한테 넘겨주면 되겠죠. 주소를 넘겨줘서 여기 정리했는데 어제 내용 정리했는데 혹시나 틀린 거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임의로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요. 아무튼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몰라요 라고 이제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는 나는 네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알려줘야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알고 있을지 통으로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알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야. 그럼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서로.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검색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 C 언어 딱 하나만 배운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 잊혀져요. 까먹어요,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전부 다 까먹진 않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필수 사항인 거예요, 정의도.
복습이랑 마찬가지로. 자,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복습을 했다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정리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검색은 필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개념을 배우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조금만 검색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 열심히 듣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학원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제 있을 때 손들고 질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수업 중에 여기 들어와서 저 누구누구누구인데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자리 와주실 수 있냐?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조용히 손만 들면은 직접 자리에 가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다. 방법은 다양하니 모르는 거는 그때그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수업 전에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 수업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좀 알려드릴 거. 대부분 제 수업에서 처음에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기초 키보드 사용 방법 있죠. 이런 것들도 하시면 좋아요. 대충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 커서가 상단 제일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어요. 이거를 홈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줄에서 맨 앞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고, 엔드키를 누르면은 제일 뒤로 이동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홈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있어.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요.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결국에 일로 간다.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로 이동. 그리고 컨트롤 엔드는 여기에 있던 거는 결국에 맨 뒤로 이동. 그리고 컨트롤 C는 뭐 복사고요. 여기 오타 났는데 컨트롤 X는 선택 영역. 요만큼 나 잘라내기 할래. 나 요거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래 하면은 요거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붙여 넣는 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컨트롤 X고요. 컨트롤 A는 뭐 전체 선택이고, 컨트롤 Z는 뭐 이전 히스토리를 한 단계 이동, 컨트롤 Y는 이유는 여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Shift로 이제 이동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요만큼 복사하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hift 누르고 키보드 이동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Shift 누르고 홈키를 누르면은 한 줄이 선택이 돼요. 반대로 컨트롤 Shift 홈키 누르면은 요만큼이 선택이 돼요. 요거 응용한 거예요. 여기 앞쪽에다가 Shift만 눌러주게 되면은 한 줄 복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글이 이만큼인데 난 여기에 있어 위치가. 그럼 이만큼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Shift End를 누르면 요만큼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영문. 자, 영문 보통 이제 A, B, C, D라고 하면은 여기서 Shift 누르고 A, B, C, D 하면은 알아서 A, B, C, D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캡스락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쓰고, 자, 캡스락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A, B, C, D가 그냥 써도 대문자로 나와요. 근데 그냥 캡스락을 누르지 말고 Shift만 누른 상태에서 A, B, C, D를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대문자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 수업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